그리고 아마 더 깜짝 놀랄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예. 자, 예. 바로 우리 고민정 아나운서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꼭 무슨 연기자 대상 뭐 이런 거 받는 기분이네요. 제가 이럴 줄 알고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떨려서 할 말을 다 못할 것 같아서. 장군님 좀 들어주시죠. 제가 대표님께 드리는 편지를 몇 날 며칠 동안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다가 어제서야 완성을 해서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방송하던 버릇이 있어서요. 대표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표님을 1년 전 스승이신 신영복 선생님께서 영면하시는 자리에서 뵀습니다. 그전엔 대표님께서 쓰신 운명이란 책을 통해서 이런 분을 우리의 대통령으로 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2012년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하길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렇듯 대표님은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었지만 어쨌든 정치인이시기에 제가 먼저 다가가긴 어려웠습니다. 언론인으로 살아오면서 아무리 대통령이라 한들 먼저 머리 숙이지 않겠다는 게 저의 인생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그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제게 먼저 다가와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정치인의 그런 흔한 악수가 아니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진심으로 함께 슬퍼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한번 걸어봐도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요. 오래전 저는 한 시인에게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택한 이유는 존경할 만한 품성을 지녔다는 것, 그리고 함께 멋진 미래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거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다시 존경할 만한 품성을 지닌 대표님과 함께 수많은 광장의 시민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는 일에 다시 한번 생을 걸어보려 합니다. 대표님은 원칙 앞에선 한치의 흔들림도 없으신 분입니다. 또 지금의 혼란한 상황을 수습할 준비된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 권력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바로 이곳에 모인 많은 분들의 손을 잡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 것이란 확신이 드는 분이십니다. 세간에선 대표님의 말투를 문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13년 동안 아나운서로 살아온 제가 보기엔 잘못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방송국에 입사했을 때 선배님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말을 잘할 수 있는 첫 번째 덕목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라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자기 말만 떠들어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늘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시는 대표님이야말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게 이번 결정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월급을 받으며 편안하게 직장인으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경제적으로는 편안함을 누릴지 모르겠지만 지난 10년간 그랬듯
또다시 정신적으로 시달릴 게 뻔했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슴이 뛰는 곳에 서 있고 싶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스스로 자랑스러울 수 있는 곳에 있고 싶었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살아내게 하는 세상이 아니라 살고 싶은 멋진 세상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대표님께 바라는 건 오직 한 가지입니다. 모두 어려울 때 북극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되어주십시오. 나침반 속 지남철은 늘 여윈 바늘 끝을 떱니다. 하지만 그 전율이 멈추면 더 이상 지남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기득권은 끊임없이 대표님을 흔들어대겠지만 전율을 멈추지 않고 북극을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돈이나 권력이 아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살고 싶은 세상,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 또한 작은 지남철이 되어 그 길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남편 되시는 조기영 시인도 지금 와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예, 올라오시고요. 제가 잠시 올라오시는 사이에 제가 참 특별한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 제가 지난번 대선 때 대선 패배 때문에 요즘 겪는 이런 국민들 고통 생각하면 참으로 죄송스러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죄송스러운 사람들이 저는 해직 언론이었어요. 우리 고민정 아나운서도 KBS 새노조에서 공정방송, 언론 자유 위해서 아주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때 이명박 정부가 우리 공영방송들을 장악하려고 할 때 거기에 저항해서 파업하고 이렇게 방송의 공정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썼던 많은 분들이 해직당했거든요. 그때 제가 해직 언론인들의 농성하는 농성장에 가서 제가 대통령 돼서 반드시 저는 다 복지시켜 드리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제가 반드시 약속 지키겠습니다. 고민정 아나운서 또 하나 제가 다짐하게 되는 것이, 아마 이 자리에 우리 젊은 대학생들, 젊은이들은 다 이제 일자리 취업이 제일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자리도 작기도 하고, 이게 기회 자체가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고 또 공정 경쟁이 되지 않는 거죠. 수로 전형하면 이른바 명문대학, 스카이대학이 다 차지하고, 일반 대학은 그냥 밀려나고, 지방대학은 더더욱 어렵고, 어떤 때는 면접조차 보지 못하고 수로 전형해서 잘려나고, 이런 거 다들 참 그렇게 아파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때는 똑같은 기회,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우선 공기업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제라는 것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력서에 학력, 학벌을 비롯한 뭔가 선입견을 주고 불공평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은 적지 않게, 자기소개서에서도 출신 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은 다 가려버리고 그렇게 면접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일이, 그때 당시에 예를 들자면 KBS, 우리 고민정 아나운서가 몸담고 있는 KBS의 경우에 그 블라인드 채용제 하기 전에는 기자, 아나운서, PD 70~80%가 스카이대학 출신, 이른바 명문대학 출신. 그러고 전체 출신 학교 구성이 몇 학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블라인드 채용제를 하고 나니까 거꾸로 명문대학 출신이
30km 밑으로 떨어지고 대부분 다 일반 대학과 지방 대학에 차죠. 구성 학교가 수십 개 대학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해에는 전남대학이 지방 대학인데 가장 많이 뽑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제, 저는 이것을 표준 이력서 제도로 해서 반드시 이렇게 공공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까지도 저는 의무화할 그런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우리 고민정 아나운서가 그때 KBS 블라인드 채용제 제1기에 합격했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아주 각별한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아나운서가 또 이렇게 그죠? 이렇게 태어났고 또 오늘날 또 제게 또 거꾸로 또 힘이 되어 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저요 뭐 시인 남편 애들입니다. 네. 아까부터 문재인 할아버지 만나겠다고 얼마나 때를 쓰는 걸 말리느라 힘들었습니다. 한 말씀 하시게요. 뭐 저까지. 안녕하세요, 조기영입니다.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제가 이래봬도 주부입니다. 집에서 주로 생활하고요. 고민정 씨는 제가 주로 회사로 많이 파견을 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문재인 캠프에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들었습니다. 뉴스를 들었는데 대한민국에 저 같은 남성 육아자가 한 66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사실 육아를 담당하는 주부들의 그 만족감이나 성취도나 자긍심이 되게 낮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주부의 한 80%가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은 대단히 낮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뭐 이 사회가 좀 많이 여러분들이 주부들이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고민정 아나운서가 편지에서 나침반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아들님이 나침반을 선물로 이렇게 주네요. 고마워. 네. 참 항상 저는 무대에서 다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역할만 했는데 제일 떨렸습니다. 너무너무 떨렸는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거든요. 어떠셨어요? 괜찮으셨나요? 예.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훨씬 더 많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너무나 서운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오늘 함께 뜨겁게 계속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사람이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 느끼셨습니까? 느끼셨나요? 3층엔 안 들리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언젠가 안도현 시인께서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문재인이 정권 교체하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으로 정권 교체하는 것이다. 정권 교체는 우리가 한다.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